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티베이터 제인입니다. 오늘은 오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AL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등급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금 내가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계속 IH만 나온다. 나는 AL이 필요한데, 또는 아직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내가 첫 시험에서 최고 등급이 바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AL을 따기 위해서는 꼭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따낼 수 있는 그런 방법, 팁 같은 것들을 제가 10가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실게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IH와 AL은 굉장히 그 갭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시험을 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뭐 IH가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IH에서 AL 넘어가는 게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휘와 그리고 여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수준이 IH와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IH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충분히 소통하는데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시지만 쓰는 어휘의 수준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특히 IH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한국적인 문장이라든가 한국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치만 AL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가 거의 없다. 외국인들이 쓰는 그런 어휘, 표현 같은 거를 계속 좀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고 등급까지 가실 수 있죠. 여유는 뭐냐면요. 나는 영어로 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라는 그런 여유로운 느낌이 분명히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투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올해 들어서 저의 느낌이지만 그 오픽 그레이더들이 이제 점수를 부여하잖아요. 부여하는 기준이나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짜게 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면 AL 나오는 사람이 올해 봤을 때 뭐 IH를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 쓰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오픽 시험은 사실 pronunciation을 그렇게 많이 막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발음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근데 오픽에서는 발음에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뭐 발음이 아예 안 좋아도 되냐? 절대 아니죠. 사실상 한 반등급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신경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음이 중요하다라는 거는요, 내가 미국인처럼 말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외국인 채점관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겠으면 그때그때 공부하시면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빠르게 찾아보셔야죠. 찾아보고 단어와 pronunciation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듣고 여러 번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아무래도. 이 발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강세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모든 단어마다 있는데 영어는 사실 강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하면서 사실 리듬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언어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그 리듬이 들어가 있는 듯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박자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세를 맞춰주시는 게 전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편안한,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저희? comfortable 이라고 하죠. 자, 이 단어를 어디가 강세지? 앞인가 중간인가 뒤인가?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comfor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 귀에는 바로 거슬리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절대로 중간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앞에서 강세를 주기 때문에 꼭 앞 강세를 줄여서 comfortable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지만 얘네들이 정확한 발음이라고 파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세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전달을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세 번째는요,
누가 들어도 본인 얘기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게 정말 저도 수업하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지만 남의 샘플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오는 거, 어떤 스크립트 외워서 가져가는 거 안 먹힙니다. 정말 생각보다 더 안 먹혀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반에 오셨던 학생분도 어디 학원 뭐 과외 같은 거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 교재에 있는 샘플들 몇십 개 외워서 가셨죠. 거의 완벽하게 외워서 가셨대요. IM1 받으셨어요. 준비는 열심히 했고 시간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그레이더들은요 외국인이에요. 들으면 알아. 아, 얘 어디서 외워왔구나. 지 얘기하는구나. 구분이 너무 쉽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특히나 조금 초보적인 느낌의 레벨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티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얘기 해볼까? 진짜 내가 갔다 왔던 얘기 해볼까? 진짜로 내가 기억에 남는 얘기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생각보다 마음을 안 먹으셔가지고 못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자기 시험 봤는데 봐서 이제 싸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핫한 K-팝 음악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죠. 한 8년 전? 그쵸?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를 그렇게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없죠. 어디서 또 긁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더 딥하게 물어봐요. 아, 진짜 좋아하시는 거요. 진짜로 최근에 많이 들으시는 거. 이러면은 조금 생각해보다가 다 본인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 문법적으로 떨어져도 괜찮고 버벅대도 괜찮고 중간에 펄스가 생겨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 작업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AL 뿐만이 아니라 다른 레벨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통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꼭 본인 얘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 내용을 뽑아 주셔야 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답변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답변 시간이 총 40분 주어지고 이 안에 15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시간을 내가 많이 쓴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쓴다고 안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은 뭐 본인의 페이스대로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거는 그거 하나죠. 시간이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13번 풀고 있는데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못하고 끝나버리는, 요거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고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겠죠. 사실상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대는 한 30분 전후 정도로 저는 많이 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답변을 하실 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하셔라. AL을 받고 싶으시면요, 사실상 길이감이 어느 정도까지 뽑혀야 돼요. 그래서 뭐 30초, 40초 전체적인 문장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 15분 얘기하니까 끝나더라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가 없는 시간대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나는 거의 외국인 원어민 수준이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든 AL이 나와.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말 100%를 내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발화량이 어느 정도는 뽑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기준을 저는 1분 이상, 1분 30초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내가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1분에서 1분 30초 내 마음대로 떠들 수 있게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지? 그 아이디어 먼저 뽑아 놓으시고 키워드 정해서 영어로 문장 만드는 연습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질문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오픽 시험을 보다 보면은 퀘션에서 물음표가 되게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그 꼬리 질문들이 많이 붙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너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은 어디야? 언제 보통 많이 가? 가서 뭐 하는데? 이런 거를 하나의 질문에 그냥 다 실어서 내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아, 그럼 내가 이걸 다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내가 조금 더 인터레스팅하게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럼 과감히 나머지 애들은 최소화시키고 한 부분에 집중해서 올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또 시험을 보러 가면 긴장되고 이러니까 질문을 2번이나 들었어도 기억이 다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것만 열심히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AL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서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뭐 기억 안 나니까 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이러면 그 내가 빼먹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점을 시킨다.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하나 자잘자잘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금 내려놓고 좀 오픈 마인디드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점수에는 좋은 영향이 됩니다.